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제습기가 국민 가전으로 우뚝 선 이유. 올여름에는 제습기가 큰 인기를 누리면서 국민 가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부들 사이에서 제습기와 선풍기를 함께 쓰면 에어컨 효과가 나고 빨래가 냄새 없이 잘 마른다는 입소문이 생긴 게 그 이유였는데요. 제습기 제조업체들은 밀려드는 주문량을 소화하고자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시키면서도 물량이 부족한 사태가 생겼다고 하니 그 인기가 실감나죠. 이런 기회를 활용해 국내 한 중소제조업체는 올여름 역대 최고 제습기 판매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가정용 제습기는 지난 40년 동안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한우물만 파자는 신조로 언젠가 열릴 제습기 시장을 기대하면서 제품 개발에 온 힘을 쏟은 결과 올여름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제습기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의 생활 모습도 달라지고 소비 행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제습기가 국민 가전으로 떠오른 것처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인기 상품을 변화시킨 거죠. 올여름은 긴 장마에 이은 뜨거운 날씨 탓에 냉풍기와 에어컨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선풍기보다 센 바람을 원했기 때문이죠. 레인부츠는 길어진 장마로 여성들에게 필수품이 됐고요. 한 대형마트는 태풍 대비용 테이프를 내놓는 등 상품을 변화시키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날씨 변화에 따라 달라질 국민들의 소비 변화에 기업들이 이처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YTN 생생경제 3부 한뼘경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름에 제습기 장만한 가정들이 많으신 모양이죠. 습하고 그죠. 그다음에 게릴라성 폭우, 소낙비, 스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열대성 기후에서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 많이 습해서 장만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과거 옛날에 제가 촌에 살 때 보면 이 마당에 빨랫줄에 걸려 있는 그 빨래들은 이 햇살을 받아야지만 뽀송뽀송해지면서 습기가 없고 그죠. 살균도 되고 하는데 요즘은 도시 생활을 하면서 문을 열어놓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마저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 날씨가 바뀌니까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우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만 바다의 생태계도 다 바뀌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에어컨도 많이 틀게 되고 이런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이 속으로는 내 것, 우리 것, 나, 우리 가정, 우리만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요. 자연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큰 차단문을 2중, 3중으로 닫으면서 자기 편리하자고 제습기 사고 에어컨 사고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자연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난에다가 물 주려다가 보니까요. 꽃을 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난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물을 주는데 그래도 꽃을 피우겠다고 그 무더위에도 꽃을 피우네요. 그래서 갑자기 제습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 이야기를 좀 들이댔습니다. 죄송합니다.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연속기획,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를 만나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대한경제로 과연 이 상생경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가 얼마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정착을 할까요? 역시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 열린 옷장이라는 곳을 사용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열린 옷장의 한만일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린 옷장, 이게 네. 옷장이 열려 있다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옷장 안에 사실은 잘 안 입는 옷들, 특히 정장들 한두 벌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있죠. 예. 그런 정장들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예. 면접같이 일회성으로 필요한 학생분들한테 저렴하게 빌려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주로 교복 같은 것들입니까? 교복은 아니고요. 예. 면접을 앞둔 대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몇 벌 정도 이렇게 갖추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한 400여 벌, 500여 벌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대부분 기증 받으셔서 하신 거겠네요? 구입은 네. 없으시고요? 100% 기증받은 옷들입니다. 백화점에서요? 100% 모두 다 100%. 예, 네네.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다음 달이면 이제 하반기 공채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네. 대졸자들이 이 옷을 산다 것도 가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부모님 눈치도 네. 보이고 하는데 네.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또 취업이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 점점 더 이제 부모님은 손 벌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그렇죠. 꽤 많더라고요. 예. 네. 대학 다니면서도 대출금 받아서 취업하자마자 대출금 갚는 식으로 네, 시작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이 열린 옷장 이 사업 구상을 하시게 되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옷장 안에 안 입는 옷이 너무 많다는 거에 착안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그 면접 볼 때 사실은 면접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한 포털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한 60만 원 정도 소모된대요. 한 번 면접 보는데. 어떻게 지방에서 이제 60만 원 정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려면 또 KTX를 타야 되고 네. 전날 이제 숙박비를 또 지불해야 되고 하하. 밥도 먹어야 되고 예. 여학생들 경우는 메이크업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예. 면접 복장 구입하는 것까지 하면은 60만 원 훌쩍 넘는다는 기사가 이야. 나왔었거든요. 예. 네. 이래저래 서울로 돈이 모이는군요. 네. 열린 옷장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어떤 준비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이 중요했는지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계시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일반 회사원이었어요. 모두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예.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씩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고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면접 봐서 덜커덕 한 번만에 되면야 옷 60만 원 네. 정도 경비 투자하는 게 어떻습니까만은 이게 그렇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죠? 네.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 좀 관심을 보이시나요? 어떻습니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고요. 네. 지원에 관련된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네. 현재는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은 안 받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네. 좀 지원은 가능한 안 받고 독자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안 받으세요? 이왕이면 좀 받으시지. 지원을 받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또 양날의 검처럼 또 독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이 어려운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좀 지표를 좀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건 좀 자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성장세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옷이 없어서 지금 옷을 다 못 빌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오히려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서 좀 기증을 받는데 좀 중점적으로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 고객, 남성 고객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분들이 더 많습니까? 우선은 남성이 한 7 정도? 예. 1대 3 정도로 남성이 좀 더 많은데요. 예. 여성분들이 좀 빌려주시는 옷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서 그런 것 같고 예. 여성분들이 더 원활하게 빌리실 수 있게 예. 또 여성복도 많이 기증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데 매출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매출은 저희가 사실 굉장히 작은 상태고요. 저희 기업이 아니고 사실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예. 현재는 한 700에서 한 800만 원 선? 그 정도로 그냥 네네. 예, 월 700에서 800. 네네. 예. 관리비하고 다 어떻게 카바가 됩니까? 영어 써서 죄송한데 카바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원래 정식 비용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지금 비용을 한 벌에 2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학생들이 빌리는데 부담이 없게 느끼는 선으로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비용을 높일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좀 운영이 가능하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빌릴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현재는 코스트를 그냥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예. 운영 비용 낮추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도 기증받았고 세탁 같은 것도 무료로 세탁소 선생님 무료로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좀 운영 가능하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네요. 그죠? 네, 굉장히 제일 많이 도와주시고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서민들은 이래저래 이런 식으로 어렵게라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
좀 여쭤보죠, 계속해서. 네. 몇 번 입고 많은 정장 같은 거 굳이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네, 생각하더라도. 근데 이제 네. 빌리려면 빌리는 절차를 또 알아야 되고 이게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어떻게 알 수 맞습니다. 있습니까? 우선 현재는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예. 온라인은 똑같이 온라인 몰 이용하듯이 오셔서 맞는 옷 사이즈를 고르셔서 이제 빌리시면 이제 배송을 해서 보내드리고요. 네. 입으신 다음에 또 반송을 해주시면 되고 예. 오프라인으로 방문해 주신 경우에 저희 건대 쪽에 위치해 있는데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예. 오신 다음에 이제 사이즈 측정한 다음에 맞는 옷을 저희 권해드리거든요. 예. 그 옷을 입어보시고 만족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여해 가시면 됩니다. 이게 택배나 이쪽하고 연결이 되면은 지방에 계시는 네. 분들도 미리 좀 뭐라 그럴까요? 맞습니다. 택배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네. 예. 네. 아직까지 지방이나 이런 데는 확장은 아직 좀 어려우시죠, 그죠?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프랜차이즈처럼 예. 오프라인 매장을 내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온라인으로 빌려드리는 걸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나 웹사이트 새 구축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좀 훈훈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런 거는 진짜 정말 많은데요. 예. 그런 게 제일 감동적입니다. 대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면접 보고 떨어져서 많이 좀 우울해하고 지친 상태였는데, 네. 여기 가서 옷 빌리면서 여러 가지 많이 용기 얻어서 잘 합격했다. 다음에 자기가 이제 회사 다니다가 안 입는 옷이 생기면 자기도 다른 후배를 위해서 기증자가 되고 싶다. 네. 이런 얘기 들을 때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옷 중에서도 이렇게 몇 분이 이 옷을 입고 나면 합격을 했다 하는 네. 이런 옷들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도서카드에 이력 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옷도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여하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대여죠. 빌린 분들이 이력이 계속 남고 있습니다. 예. 저희 빌리실 때 저희 취지를 설명드리고 예. 어떤 상태로 옷을 빌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옷을 빌렸는지 그 메시지를 요청드리거든요. 네. 대부분 써주세요. 후기 같은 거 그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네. 한 벌의 옷이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죠. 아하. 기증자분들한테 대여자분들이 이렇게 옷을 빌리고 있다는 거 온라인으로 그러네요. 전달해드리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기증은 좀 하고 싶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예. 기증하기란에 간단한 주소랑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택배를 보내드리거든요. 예. 그럼 박스에다가 옷 담아서 반송해 주시면 됩니다. 꼭 정장이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콤비 이런 식이라도 괜찮습니까? 자켓이라도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바지만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세트를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다 관리하고요. 조금 예전 스타일이다 예. 그런 경우라도 보내주시면 예. 저희가 수트 디자이너가 수선을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시다 보면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옷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지금 더 많은 분들이 빌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옷 수량이 많지 않아서 못 빌려드리는 게 제일 안타깝고 예.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방에 있는 학생분들이 사실 더 필요가 합니다. 그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보다. 네.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빌릴 수 있으려면은 사이즈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저희가 그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돼서 학생분들이 쉽게 자기 사이즈 몸에 맞는 옷을 고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시면서 스타일리스트나 네. 이런 분들이 이 옷을 빌리는 분들에게 이렇게 옷을 입는 방법 같은 것도 자문을 좀 해주십니까? 어떻습니까? 면접 가시기 전에. 네. 그것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들은 많이 계셔서 예. 빠른 시간 안에 좀 그런 걸 구축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몸무게를 한 15kg를 네. 빼가지고 못 입는 네. 옷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아니 축하드린 그게 지금 들으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옷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네. 싶은 옷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네, 드릴 네. 수 있는가를 지금 제가 여쭤봤었는데 단순히 네. 그냥 이 온라인에 들어가서 사이트에다 네.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택배로 보내신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예. 제가 몇 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한 네.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또 지켜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열린 옷장에 경쟁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우선 가격이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경쟁 기업은 아닌데 이제 미국의 드레스 포 석세스라는 또 단체가 있는데, 예. 거기는 이제 취업하기 어려운, 한 번 면접 보기 어려운 그 여성 구직자들을 면접부터 뭐 화장 메이크업까지 다 해서 면접을 보게 하고, 네. 실제로 이제 합격을 했는지, 떨어졌으면 왜 떨어진지 분석해서 예. 취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확산이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게 사실 우리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이 사업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하려 그러면 요것만큼은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뭐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모두 다 지적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수요자, 저희 지금 운영하신 분들 다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시고 도움 주고 계셔가지고요. 네. 좀 공유경제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려면 아무래도 좀 인식의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공유경제 채로 준비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요즘 집이나 자동차나 이제 그런 모델에 많이 접근하시는데. 네. 정부나 시장이 실패한 그 구멍들을 좀 메울 수 있는 작은 거인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잡아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게 더 공유경제 활성화하는데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나눔이 많이 확산이 되어서 젊은이들에게는 힘과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기성세대에게는 과거의 추억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사업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린 옷장의 한만일 공동대표였습니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네, 9630번님. 예전에 면접 볼 때 동생 옷, 그것도 콤비를 입고 갔었는데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장롱에 정장이랑 콤비랑 안 입는 거 기증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하시죠. 저도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사는 세상, 그 세상이 정말 잘 사는 세상입니다. 돈 많은 세상도 물론 잘 사는 세상이겠지만요. 4부에서 재무상담 준비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이번 주 경제 일정 미리 살펴봅니다. 이번 주 스탁 앤 이슈 시간 준비했고요. 그리고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조금도 개념치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십시오.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왜 그랬어요? 최신의 LTE 아이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A.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A 지원 낱말 기준.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이번 주 스타겐 이슈 시간입니다.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준 총재들이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말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그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이제 알려준 바와 같이요. 네. 여러 지역 연준 총재들이 각각 좀, 자신의 다른 표현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경제지표 여건이 좀 괜찮다면은 9월 자산 매입 축소를 할 수 있다, 지지한다, 이렇게 좀 매파적인 성향을 냈습니다. 반면에 그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 자산 매입 축소 시기에 대해서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연내에 이제 자산 매입은 좀 해야 된다라는 좀 약간 중도적인 그런 성향을 좀 보여줬고요. 네. 반면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페드가 양적 완화 축소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좀 신중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비둘기파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 지역 연주들 간에도 각각 의견이 이렇게 좀 각양각색 좀 나눠지고 있는데요. 네. 이미 그 8월 중반이죠. 후반에 그 알려졌던 7월 FOMC 의사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은 좀 축소 시점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비둘기파라 그러고 이 매파라 그러죠? 어떤 면에서 보면 비둘기파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예.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좀 나타날 경우는 보통 이제 호키시에서 매파적인 성향이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반대로 좀 뭐랄까, 좀 온화한 그 경제에 있어서 좀, 완만한 표현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그걸 이제 노리시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런 그 새들이 상징하는 그 상징성에 좀 무게를 준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그리고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 이 성장이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예, 그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좀 신중한 그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 지금 예정돼 있는 그 레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매파적인 성향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7월 말에 좀 발언한 부분인데 이때 이제 레커 그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좀 빨리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좀 주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글쎄요, 이 연준 총재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이견이 있으면 버냉키 의장으로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이 9월에 연준이 점진적인 자산 매입 축소 여기 좀 더 무게 두는 쪽이 사실은 좀 더 많죠, 그죠? 예, 현재 지금 월가에서는 이 자산 매입 축소 시기가 네. 9월로 좀 그 단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의견이 좀 많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잭슨홀 심포지움에서도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제 9월로 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산 매입 축소 시점이 9월로 될 거냐의 부분은 여전히 좀 논란거리가 많은데요. 일단은 그 중요한 것은 이 자산 매입 축소 시기에 앞서 나서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이 경제 여건이 활약을 해야 된다라는 단서인데요. 예. 지금 그 연준의 생각을 봤을 때는 그 상반기보다는 지금 연준의 그 경제 인식이 조금 다소 좀 하향 조정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준은 미국 경기가 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7월 그 FOMC 성명서에서는 이 수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완만하다는 표현보다 좀 한 단계 낮은 좀 보통이다, 뭐 그럭저럭 성장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했습니다. 예. 좀 경기에 대한 인식이 좀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인도나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 이기설도 좀 부각되고 있는 네. 그런 회의 여건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9월달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년도 2014년도 예산안이라든가 그렇죠. 부채한도 협상, 이 재정 관련 리스크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무래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역시 9월은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예산을 우리나라는 편성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예. 미국은 의회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의회와 예산 협상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백악관은 곤혹스럽기 때문에 글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어쨌든 유탄을 맞고 있는 거는 아시아 신흥국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미국 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 신흥국 자산에 대한 좀 리스크로 좀 연결되면서요. 네. 최근에 나타난 것처럼 인도나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부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좀 빠르게 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8월 이후에 5%, 올해 들어서만 한 15% 가까이 절하가 됐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은 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펀더멘털이 양호하다 볼 수 있는 국가는 좀 별 영향이 없다 볼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베트남, 중국, 대만 이 정도의 통화의 움직임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신흥국 국가별로 좀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과거와는 다르게 아시아 신흥 국가들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역시 과거보다는 그 외환 보유액이 많아져서 어느 정도 그 대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역시 과거 1990년대 아시아 외환 얘기와는 다르게 이 아시아 그 국가들의 이 통화 시스템이 상당히 유연해졌다는 점. 역시 변동환율 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본다면은 과거에는 이제 세계 경제 중심이 G7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G20로 좀 확장된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아시아 신흥국들의 어떤 그 발언, 입장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지난주 그 잭슨홀 그 심포지움에서 네. 이 라가르드 그 IMF 총재가 예. 신흥국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 좀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잭슨홀 미팅이 끝났는데 이제 또 각국의 연준 총재들과 중앙은행 총재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이제 조금씩 나오겠네요. 자, 예. 그 와중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글로벌 경제 지표 주목해야 될 것 좀 알려주시죠. 예, 이번 주에는 그 이벤트보다는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되는데 일단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됩니다. 그 중에서 뭐 7월 내고제 수주라든가 뭐 2분기 GDP 이런 것들이 발표되지만 그것보다는 주택 가격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좀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 7월 그 다른 그 주택 착공이라도 허가, 기존 주택 판매 모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이례적이다 볼 수 있는데 이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급감한 것은 일단은 좀 그 남부 지역의 폭우로 인한 어떤 그런 불규칙 요인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모기지 금리 상승과 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이게 결국 주택 수요 둔화로 나타나지 않았냐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신규 주택 가격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가격이 33만 7천 달러에서 미국 주택 시장이 호황이었던 2007년 피크였던 3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주택 가격 신규 주택 가격이 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주택 가격 회복의 어떤 그 둔화 회복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부담 때문에 이제는 신규 주택에 몰렸던 수요들이 기존 주택으로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에 있어요 어떤 틈새의 어떤 변화 이런 행간을 좀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6월이긴 하지만 S&P 그의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네. 기존 주택 가격이 계속 좀 상승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회복세는 계속되는 것을 좀 확인해 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실업률은 어느 정도에 되어 있습니까? 한 7.6%대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실업률이 7.4%네요. 예, 7.4%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률하고 이 주택 경기가 나아져야지만 미국 경제가 나아질 거로 보여지는데 그 와중에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요새? 예, 얼마 전까지는 중국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가 나타나다가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그 PMI 지수죠. PMI 지수가 좀 그 예상보다 좀 반등을 하면서 예. 그런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좀 많이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HSBC 그 8월 PMI 예비치가 발표됐는데 예. 한 4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다가 8월 예비치긴 하지만 좀 기준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국가통계국의 제조 PM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이거 역시 뭐 기준치를 좀 상회하면서 중 경제가 좀 완만한 그런 성장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이 PMI 지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뭐 조작이 가능한 나라의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죠,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8월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번 그 중추절이 여느 때보다는 좀 빠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좀 계절성을 좀 반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여러 뭐 논란거리가 많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그런 지표들을 결국 좀 확인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9835번님, 체중 조절 어떻게 했냐고요? 궁금하실 거예요. 2년 동안요, 매일 1시간씩 운동했고요. 식사량 반으로 줄였고 담배 끊었습니다. 이 세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15kg 뺐습니다. 그리고 1397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 번 해주셔도 좋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 청취해 주시면 됩니다. 8645번님이 먼저 이 재무상담을 신청을 하셨는데 재무상담 누구하고 함께 하는지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하시거나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던 대로 8645번님 신청하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신청이 안 된다 해서 은행에서 2학기 등록금 290만 원 정도를 대출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이 안 되신 건가요? 네, 일단 그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이 네. 든든 학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취업 후 상환하는 대출하고 예. 일반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둘 다 안 되신 건지 하나만 안 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학점이라든지 뭐 예, 그 조건이 있는 모양이죠. 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요것에 예. 미달되는 경우라도 예. 최대 2번까지는 이제 특례로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직 2학기 신청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9월 중순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금리 문제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만약에 이제 장학재단 대출이 안 되면 은행에서 받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은행에서는 이제 학자금 대출 용도의 대출이 없고요. 네. 대부분 이제 이게 저축은행이나 그 사금융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 보면 금리가 19%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19%도 굉장히 높지만 실제로는 뭐 30%를 훨씬 넘어서 거의 법정 최고이자인 39%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우는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사회연대은행이나 그다음에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런 곳에서 뭐 전환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학자금 대출을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정부 지원 한국장학재단 대출이 안 되시면 사회연대은행이나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런 쪽으로 그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몽구 재단밖에 없습니까? 학자금 대출해 주는 지금 현재 되는 곳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일단 뭐 사회연대은행은 그 생명 그 보험협회 그 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고 현대차 대장 같은 경우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재단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한 건 없습니다. 혹시 더 있는 게 있으면 우리 게시판에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준하 팀장님이 제일 최근 정보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니까. 자, 4457번님. 해외에 살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약저축은 꼭 세대주 명의로만 가능합니까? 입주 예정인 곳이 있는데 청약 접수 기간이 지나버렸고요. 혹시 추가 접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무주택이고 다자녀입니다. 가산점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무엇이 다릅니까? 하셨습니다. 청약저축, 예금 다른 것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왜 뭐가 다릅니까? 일단 뭐 예금 적금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청약저축은 적금 형식으로 매월 납입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금은 이 거주 지역별로 일정한
그 금액을 예치해놓고 기다린다라고 목돈으로 예치해놓고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규모문에서 보면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네, 요런 게 있고요. 청약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이제 청약 예금이 범위가 조금 더 넓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달 넣는 부담은 이제 적금 형태로 가는 청약 저축이 조금 더 낮고요. 그러면 저축이나 청약 예금 이 모두가 세대주 명의로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 뭐 이 청약 상품이 최대 4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걸 다 합친 주택 청약 종합 통장을 이용하시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 가입하시는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세대주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뭐 청약 저축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세대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받으시려면 세대 주셔야 되고, 이런 정도의 차이고요. 이제 가입하실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접수 기회가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 이제 청약하는 걸 조금 봤는데요. 뭐 작은 아파트 25평 정도, 뭐 59제곱미터 그 정도 되는 아파트는 거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이제 30평이 넘어가는 85제곱미터 이런 데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뭐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뭐 이제 결혼이 있다, 조금 남는다 그러면 뭐 다시 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 기회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네, 청약 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한 85점. 그래서 청약 예금의 경우에 일단은 뭐 무주택 기간 그리고 해당 시도의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서 점수가 뭐 20점에서 뭐 35점 이렇게 부여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도 조금 바뀐 게 예전 같으면 이제 큰 평수들도 다 이렇게 가점제를 적용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85제곱미터 이상은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가점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렇게 추첨제로 한 20%만 하고 나머지를 다 가점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범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가점제의 경우에는 일단 뭐 기간이라든지 부양가족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뭐 이렇게 일단 1순위가 되신 이후에 1순위는 청약 저축하시고 최대 24개월이 지나셔야 되니까 그 이후에 가점을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9961번님 얼마나 힘드시면 이런 글을 보내셨을까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했는데요. 이것도 감당이 되지 않을 때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질문을 제가 바꿔볼게요.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감당이 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좋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행복기금하고 개인 파산 자격 기준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뭐 제도 간의 연계가 정확하게 뭐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소득에 비해서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경우라면 채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국민행복기금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면 채무 조정 제도 중에서 가장 원금을 많이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거든요. 일단 국민행복기금이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라면 소득에 따라서 뭐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거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거나 어쨌든 두 가지 다 공적 제도인데요. 두 중에 하나인 공적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해서 근로해서 버신 돈 현명하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재무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곽수영의 YTN 생생경제 상담 신청하시면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 친절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6233번님. 대환대출이 있고요.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7월 달에 50% 원금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국민행복기금 보고 하려고 했는데 행복기금도 50% 감면이 안 되네요. 그럼 아예 지금 50% 감면 받고 변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갚았는데 채권이 넘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신용대출에 대해서 원금 50% 감면해 주겠다. 이거 약속을 받으신 건가요? 어디서 받습니까? 네, 사실 이제 아마 원금 감면 안내장 같은 게 이제 채권자들한테서 오거든요. 이런 문서를 받으신 것 같은데, 뭐, 채무자의 경우에 이제 어느 쪽이든 감면율이 높은 게 유리하겠죠.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은 행복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금 기준으로 감면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원금 감면 안내장 같은 경우 내용을 조금 보면 원금 이자 뭐 재비용 이런 걸 포함한 채무 총액 기준으로 몇 프로 감면해 주겠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시에 다 갚아야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내장의 진위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만약에 갖고 난 다음에 채권이 다른 데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매월 일정한 조건으로 만약에 분할 상환을 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약정서라든지 아니면 통화 기록 이런 걸 남겨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금하실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로 된 통장 이쪽으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 다 갚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채무 완납증명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것도 최소한 5년 정도는 보관해 두셔야만 채권이 넘어가서 안 갚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0645번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증여를 받고 5년은 지나야 세금이 절세된다고 하는데요. 8월 말로 딱 3년인데 5년은 돼야 한다고 해서 매매 시점은 앞으로 3년 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변수가 있어서 생각은 해둬야 할 듯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증여받고 몇 년 후에 팔아야 한다 이 규정이 있죠? 네, 일단 정확하게 이제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소득세법에 거주자가 이제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이렇게 증여받는 물건을 팔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신 분이 사셨던 그 시점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증여받은 시점에서 하고 요 갭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염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양도하셨을 때 낸 세금이라든지 각종 비용 이런 것들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빠지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5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지만 세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5년 정도 지난 후에 파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24번님 카드론, 은행대출, 보험대출, 캐피탈까지 한 달에 원금 플러스 이자로 250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지탱하세요? 월 수입은 270 정도 되고요.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대출이나 변환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통 20% 이상 금리인 경우에만 바꿔드림이나 햇살론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낮은 건 9에서 10%, 높은 건 19% 이런 식인데 점점 목이 재어오네요. 대출을 바꿀 수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사실 내용상 보면 이제 그 캐피탈이나 카드론 같은 게 아마 19% 정도라는 말씀이신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10%대 대출 상품이 거의 없거든요. 새망울시나 햇살론 이런 것들이 10% 정도가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구조로 봐서는 몇 달 이내에 다시 대출이 늘어날, 그러니까 원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270 중에서 250이 금융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생활비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로 지출하시고 또 다시 돌려막기 하시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4년 정도 후에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워크아웃이든 아니면 개인 회생 같은 이렇게 이제 급여가 있으시기 때문에 매월 일정액을 갚아나가는 그런 채무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반드시 활용하십시오. 어떻게 한 달에 3, 4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참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고려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진아 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9934번님 질문 보내주셨는데 다음 주 김준하 팀장한테 제가 여쭤서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 냄새가 조금씩 나죠. 가을 바람 느끼시면서 또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